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대재앙 큰일 났습니다. 집값 거품이 워낙 심하여 하락세가 가파른 데다가 매수자가 완전히 사라지면서 하락폭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단기, 중기, 장기 이 전망, 집값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세하락에 대비해야 할 상황입니다. 지금 흐름이 이어진다면 대선과 지자체 선거는 물론 여름 폭등장에도 하락 추세가 이어질 확률이 높은데, 그렇다면 매수자와 매도자는 각각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할까요? 유료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부동산 대재앙 큰일 났습니다. 현금 무조건 쌓아라. 자, 이제 아주 거미손, 악마의 거미손, 이제 서서히 집값이 너무 많이 뛰었잖아요. 이게 점점 가파르게 떨어지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건 좀 중요한 사항인데, 자, 부동산 단기, 중기, 장기 이 전망이 모두 안 좋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보시면 먼저 빅데이터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구글 검색량, 단기 하락, 중기 하락, 거의 다 하락 이런 검색어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수백만 명 되는 그 부동산 카페라든가 단톡방 이런 데도 그전에는 뭐 폭락하게 되면 폭락이라고 해서 폭락충이라고 해서 벌레 보듯이 막 비난하기 일쑤였는데, 지금은요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지금 흐름이 아주 안 좋다는 걸 알거든요. 소비 심리지수 CSI, 자, 단기 하락이고 중기도 하락이에요. 좀 기대감이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이번에 이제 단기 1, 2년을 단기라고 하는데 집값 하락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자면 부동산 하락, 집값이 현재 하락하고 있고 전세값도 떨어진다. 그리고 미분양이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게 단기적으로 집값 하락, 이번에는 중기적으로 2에서 4년 집값 하락으로 역시 나오고 있어요. 다 지금 하락입니다. 경제는 그나마 긍정적인데 금리 인상, 정책은 보통, 수급은 지금 안정돼 있어요. 이제 계속 분양하는 바람에 오히려 이제 나중에 넘쳐나겠죠. 심리도 안정됐습니다. 바꿔 말해서 중기 2년에서 4년도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이 크고요. 장기 전망 한번 볼까요? 5에서 8년. 집값 하락 후에 나중에나 뛸 것 같다. 하락 후 상승. 즉 부동산 사이클 보면 이제 대세 하락으로 거의 떨어진 것 같아요. 하락 후에 4, 5년 후나 상승하지 않을까. 부동산 시세 하락 후에 상승. 여기에다가 눈에 띄지 않는 공급 문제, 인구 문제 등 이 장기적 하락 요인도 크기 때문에 몇 년이 하락할 것인가는 또 봐야 돼요. 2022년 자, 부동산 대세 하락이냐 상저하고냐. 지금 보시면 집값이 계속 추락한다. 아니다. 반등한다. 자, 먼저 집값 하락 요인 한번 보자고요. 금리 인상. 지금 우리나라 금리 인상 3번 했고 올해 한 번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한 두세 번 더 남았어요. 1.75에서 2%. 그러면 대출금리 거의 4에서 6%까지 뜁니다. 대출 제한. 우리나라 지금 가계대출이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계속 대출 제한을 할 거예요. DSR 적용하죠. 분양 물량 급증. 지금 공급 물량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고 있고, 공급만이 문제가 아니라 입주 물량도 23년부터는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3기 신도시 및 택지지구 약 50군데가 문제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주요 지표 하락, 각종 거래량, 매수 심리 지표 또는 실거래가, 매물 적체 현황, 매수자 이런 것들 모든 지표가 지금 하락 쪽. 거품 붕괴 심리, 이제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거품이 많이 빠질 것이다. 너무 거품이 심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무슨 얘기하느냐, 여름만 되면 집값이 뛴다. 앞으로 반등할 소지는 충분하다. 대선하고 지자체 맞아요. 이 두 가지는 지금 계속 집값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올해하고 내년 초까지만 본다면 입주 물량 부족은 사실이에요. 해외 집값 상승. 우리나라만 집값이 따로 가는 게 아닙니다. 다른 나라하고 연동할 가능성이 있고요. 다른 나라가 집값이 다 뛴다면 우리나라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외 집값 상승, 인플레이션. 지금 물가가 물론 후행으로 지금 집값 다음으로 뛰고 있지만, 자,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한은 집값도 연동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유동자금. 우리나라 지금 3기 신도시 택지지구 돈이
토지 부담금이 넘쳐난다. 다들 그럴싸한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쪽 집값 하락 요인이 집값 상승 요인보다 더 우위입니다. 무엇보다도 집값 거품이 심하다라는 게 커요. 자,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월 3달 만에 무려 4억에서 7억 폭락한 아파트. 지금도 이 순간에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자, 전국 폭락 아파트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먼저 강남, 서울, 경기도, 인천, 지방 이렇게. 강남 DH자이 무려 마이너스 7억, 반포 AD 마이너스 7억, 아크로 리버 마이너스 5.2억, 아크로비스타 4.5억, 레미안 리더스 마이너스 4억, 대치미도 1차 마이너스 3억, 거의 마이너스 3억에서 7억. 골고루 지금 지역별 안배를 한 거예요. 서울 폭락 보세요. 용산 삼성 레미안 마이너스 7.3억, 종로 엘리시아 6.6억, 목동 신시가지 13단지 마이너스 6.4억, 창동 19단지 마이너스 5억, 은평 경남 하나스빌 마이너스 4.2억, 목동 신시가지 14단지 마이너스 3억. 이처럼 전체적으로 서울도 3억에서 7.3억까지 폭락. 경기도 보실래요? 판교 푸르조 마이너스 6.7억, 광교 센트럴 60단지 마이너스 5.2억, 미사강변 2차 마이너스 4.8억, 가밀 할라비월디 마이너스 4.6억, 분당 백현 2단지 마이너스 4.45억, 의왕내수 이편한서장 마이너스 3.7억, 동탄 시범 하나 마이너스 2.5억, 마이너스 2.5억에서 무려 6.7억까지 큰 폭으로 지금 떨어졌습니다. 인천 지방의 폭락, 세정 호려울 1단지 마이너스 3.6억, 노년 신일 해피트리 마이너스 2.3억, 해운대자이 2단지 마이너스 2.2억, 연수 풍림 마이너스 2.1억, 만수 삼익 세라믹 마이너스 2.1억, 청라 제일풍경채 2단지 마이너스 2억. 이처럼 2억에서 3.6억, 인천도 본격적으로 계속 추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 금방 단기간에 어떻습니까? 단 3개월 지금 마이너스로부터 3개월이 아니에요. 흐름이 올라갔다가 꺾이는 시점이 꼭지에서 3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벌써 마이너스 7억이 넘는 것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한번 보실래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3월, 약 2년 전에 한번 자료를 봤어요. 2년 전 자료입니다. 이것은 아까는 올해 자료고요. 1월달 자료고, 4달 만에도 30%가 하락한.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강남이라든가 서울, 나는 이때 잡아야겠다 하는 사람들은 3, 4, 5월 달에 한번 올해 노려볼 만도 해요. 물론 대세 하락으로 가면 큰 폭의 손해를 보기 때문에 좀 상황을 주시하면서, 강남 재건축, 준신축, 신축 15억 미만 아파트 이렇게 해서 19년 11월, 20년 3월 이때를 봤어요. 물론 지금 생각하면 진짜 이때 쌌구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19년, 20년, 21년 워낙 집값이 많이 뛰어가지고, 워낙 많이 뛰어서 지금 우상향을 엄청 한 상황인데, 이제 지금 시세는 보지 마시고 이때 폭락한 시세만 유념하세요. 강남 재건축 반포중 1단지 84 40억이 30억, 무려 10억이나 빠졌고요. 개포주공 1단지 50.64, 자 26억이 19억, 무려 7억이나 빠졌어요. 음마 84 24억이 19억, 무려 5억 빠졌습니다. 자, 이번에 준신축도 빠지죠. 트리듐 84 19억이 16억, 3억 빠졌고, 리센츠 84 21억이 16억, 5억. 정말 이때 쌌네요. 자, 16억. 단기간에 이렇게 폭락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신축 아파트는 떨어질 거 없는 것 같은데도 많이 빠져요. 아크로 리버파크 84 35억에서 25억, 무려 10억이나 빠졌고, 헬리오시티 84 19억이 16억, 3억. 그 다음에 레미안 블레시티 84 27억이 23억, 4억이나 빠졌고요. 고덕 레미안 힐스 84 15억이 12억, 3억. 자, 이번에는 15억 미만 아파트들도 추락했다. 레미안 명일역 솔베뉴 59 12억이 10억, 2억 추락했고, 가락동 쌍용 1차 84 13억이 11억, 2억 추락했고, 목동 신시가지 7단지 72 14억이 12억, 2억 빠졌습니다. 자, 이번에 그렇다면 여러분들 2017년에 매수한 사람하고, 그럼 지금 매수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작년에 21년에 매수했던, 지금 매수했던, 그 다음에 폭락장이라고 예상이 되는 3, 4년 후에 매수한 사람들의 수익률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2017년, 22년, 26년, 31년까지 이렇게 한번, 2017년 이때는 조금밖에 안 뛸 때고, 2022년은 꼭지죠. 2026년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폭락장의 바닥이고, 예상입니다. 여기는 2031년 또 우상향할 것으로 보여져요. 이거는 참고적으로 서울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참고적으로 경기도 외곽이나 지방광역시 또는 중소도시는 이렇게 안 갈 가능성이 커요. 오히려 신고가도 못 찍을 수도 있다는 거 꼭 염두하세요. 서울은 신고가 찍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세요. 이제 2017년에 자 5억이 매입한 사람, 자 5억이 매입했네요. 17년. 이 사람은 2022년 현재 무려 10억, 5억이나 플러스 자기 자본금을 더블로 불렸어요. 그런데 결국 불리면 뭐합니까? 팔지 않으면 이런 짱 납니다. 결국 5억 본전으로 갈 거예요. 얘는 아마 2, 3억, 2억에서 합쳤을 거예요. 2억. 2013년에. 조금 오른 상태에서 5억에 잡은 거죠. 근데 결국은 2026년 정도 만약 이때까지 빠진다면 본전치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누가 5억 벌었더라, 7억을 벌었더라, 이거 팔지 않으면 자산이 아니까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2031년, 근데 놀라지 마세요. 왜 제가 결국 폭락론자가 돼서는 안 되고 무주택이 돼서는 안 되냐고 이렇게 설파를 하냐면 집은 꼭 사야 돼요. 하락장에. 여기 보세요. 5억까지 빠졌던 놈이 10억 회복하고 15억으로 갑니다. 결국 2017년에 5억으로 잡았다가 올랐다 본전했다가 했지만 결국 14년간에 걸쳐서 10억을 번 거예요. 이번에는 2022년 지금 매입한 사람이에요. 상투장에. 자, 작년이든 말이든 지금이든 자 26년에 5억으로 빠지면 얼마나 피눈물 흘리겠습니까? 마이너스 5억이네요. 그런데 결국 2031년 신고가 찍고 10억 회복한 다음에 신고가 찍고 15억까지 가서 플러스 5억. 물론 이제 대출 내고 이것저것 빼게 되면 5억까지는 안 뛰겠지만 어찌 됐거나 다 합쳐가지고 자, 결국 우상향 하니까 그래요. 그렇다고 지금 잡으란 얘기는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하락이 먼저 와요. 반토막이. 근데 많이 뜁니다. 자, 그 다음에 2025년 나는 아예 그냥 바닥에서 잡겠다. 이 바닥에서 잡은 사람은요. 그대로 15억. 무려 차익도 10억입니다. 앞에 그렇게 부러웠던 2017년에 매수한 사람하고 수입이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 사람은 더 많다고 봐야죠. 왜? 이 사람은 기간 많이 걸려서 혹시라도 대출 받았거나 하면 다 이자 나가잖아요. 이 사람은 그냥 짧아요. 기간이. 자, 이 세 가지 비교 이해됐죠? 이번에 21년, 26년 부동산 대폭락한다. 3기 신도시 공급폭탄에 올드타운 전락이기. 뭔 말이냐면 이제 수도권 웬만한 곳들은 경쟁자가 생겼습니다. 무려 50군데나 되는 3기 신도시와 택지지구하고 전쟁을 펼쳐야 돼요. 집이 너무 남아 돌아가요.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권에 집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지방은 더 안 좋은 거예요. 누가 거기까지 가려고 하겠어요. 인구도 줄어드는데 수도권도 지금 집까지 못 가는데. 자, 그러면 보자고요. 21년, 22년 상반기, 즉 지금을 말하죠. 지금 집값 어떻고 있어요? 하락하고 있죠. 자, 이제 이 가장 컸던 원인이 대출 경기하고 금리 인상이었습니다. 두 가지였죠. 부동산 영끌이 급감하고 수요가 감소하면서 집값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 거예요. 담보대출, 신용대출, 집단대출, 이거 분양대출을 말하는 겁니다. 전세대출까지 제한을 지금 받고 있어요. DSR 이 적용이 지금 집단대출까지 진행되다 보니까 상당히 대출 중지는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더군다나 2022년 하반기 자 아주 진짜 낙관적으로 봤을 때 집값이 보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올해 여름 정도 되면은 집값이 보합으로 갈 가능성도 좀 염두를 하세요. 금리 인상 하기는 하지만 21년 2회, 22년 3회 우리나라는 지금 총 금리 인상 약 한 5회 정도. 미국은 3월부터 스트레이트로 아마 할 것 같아요. 4회. 그런데 자, 이걸로 본다면 떨어지는 요소인데 대선 지자체 선거가 있고 여름에 그동안에 6번 연속 폭등했다라는 이 자료가 이번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조금은 있기 때문에 보합으로 진단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2023년에서 2024년은 이제 이건 계속 흐름의 연속이에요. 뭐 폭등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물론 하락할 수도 있고, 자, 집값 하락이 계속 연계성을 띌 가능성이 커요. 새 정부 대책이 아마 본격적으로 나올 겁니다. 이때는 분양, 입주, 분양뿐만 아니라 입주, 23년부터는 입주합니다. 3기 신도시 택지지구가 증가하게 돼요. 물량이 많아져. 그리고 금리 대출은 계속 문제가 될 거고, 부동산이
거품 연착륙, 즉 집값을 조금씩 서서히 떨어뜨리는 쪽으로 새 정부가 갈 가능성이 커요. 여당이 되든 야당이 되든. 자, 이제 2025년에서 26년은 마지막 바닥장 폭락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가능성의 연계선상이죠. 공급이 확대돼. 21년에서 26년 분양 엄청나게 지금 계속 할 거예요, 앞으로. 그리고 23년부터 28년까지는 입주. 분양과 입주가 계속 이어지면 엄청나죠. 더군다나 그 공급 물량만이 아니라 이번에 보세요. 23년부터 28년 이 사이에 다주택이라든가 법인이라든가 이렇게 개인들이 여러 개 매수한 게 있어요. 너무나 많이 매수해가지고 본의 아니게 파산돼서 매물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들이 털어낼 수도 있고 이런 공급 문제가 집값 폭락을 야기할 겁니다. 이제 2016년부터 21년 겨울에 소폭 하락하고 여름에 대폭등한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자, 2016년 박근혜 정부 후반기인데 8.31 대책. 자, 여기서 8월달, 7월달, 9월달 뭐 이렇게 대책이 나왔다는 것은 여름에 폭등을 해서 그 폭등을 잠재우려고 나온 거예요. 즉 한마디로 여름에는 폭등했고 겨울에는 소폭 상승 또는 소폭 하락. 근데 겨울에는 조금 뭐 빠지는 듯 했고 여름에는 대폭등. 진짜로 특이합니다. 2016년 8.31 대책. 12주 이후 꼭 3달 지나면 소폭 하락했어요. 10월에서 3월까지 겨울에 하락했는데 문제는 4월에서 10월까지 여름 대폭등. 자, 2017년 문재인 정부 때 802 대책 나왔죠. 또 여름에 폭등했네요. 자, 12주 이후에 소폭 하락. 즉 8월 이후에 떨어지기 시작하면 10월 아닙니까? 10월에서 3월까지 겨울 하락했어요. 그런데 4월, 9월은 또 여름에 대폭등합니다. 자, 2018년 9.13 대책 보세요. 12주 이후에 역시 보통 하락. 소폭이 아니라 좀 많이 하락했어요. 9월 13일 날. 12월부터 5월까지 겨울 내내 하락했는데 6월에서 12월에 여름에 엄청나게 폭등을 해버렸죠. 자, 19년 이때는 이 12.16 대책 왜 그러냐면 자, 이때 9.13 대책이 좀 늦어졌잖아요. 그러니까 10, 11, 12 해서 또 떨어진 거예요. 자, 아무튼 해마다 16, 17, 18, 19년 이때도 12주 이후 소폭 하락, 2월, 4월 겨울 하락, 5월, 9월 여름 대폭등이 또 이야기됩니다. 2020년은 재밌는 해예요. 6.17, 7.10, 8.04 여름에 집중대책이 나왔음에도 집값을 못 잡았어요. 12주 이후 지속적 상승했는데 여기 보시면 겨울에도 폭등했고 여름에도 대폭등을 했어요. 대자를 붙였습니다. 너무 많이 뛰어서. 문재인 정부 계속 대폭등해요. 박근혜 정부 후반부터. 특히 20년, 21년에는 너무 많이 뛰었어요. 가장 많이 뛴 게 21년인데 여기 보세요. 804 대책 이후로도 집값을 못 잡아서 2월 4일 날 또 대책이 나와요. 겨울인데도 대책이 나와요. 그러니까 겨울에도 폭등했다고 했잖아요, 아까. 자, 9월 하는 이게 잡습니다. 자, 작년에 9월 달 추석 끝나고 하는의 대출 금리 인상 대출 제한이 집값을 잡게 돼요. 12주 이후 보통 정도 지금 하락하고 있는 중이에요. 12월부터 3월까지 아마 겨울 동안은 계속 하락할 것으로 보이고 4월부터 10월까지 반등을 할까요? 물음표입니다. 자, 여름에 계속 폭등했는데 이번에는 폭등은 힘들고 잘해야 보합일 것 같네요. 자, 이제 화폐, 물가, 주가, 부동산 거품 비교를 한번 해보면 화폐는 계속 증가했어요. 여기 보세요. 2013년에 화폐 가치 이만큼 다 똑같은 양으로 봤어요. 물가 그대로. 주가, 부동산 다 원이 똑같죠. 그런데 화폐는 30% 증가했는데 물가는 35% 증가. 주가는 무려 50%나 폭등을 했고 요즘 좀 빠졌죠. 자, 그 다음에 부동산은 100% 엄청나게 뛰었어요. 원이 엄청 크죠. 갈수록. 결국 가치로 따졌을 때 누구 가치가 제일 크냐? 화폐 가치가 제일 큽니다. 왜? 뭐 화폐 많이 찍었으니까 돈 가치 하락한다는 사람은 집값 전반적인 경제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가치 1등입니다. 그래서 화폐가. 그래서 현금 부유하라는 거예요. 제목. 물가 상승. 물가가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주가 부동산은 하지 마세요. 거품 아직도 심합니다. 현금 부유가 최고다. 주식 거품 분기다. 자, 부동산 투자 거품 최고죠. 지금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도시정성주택, 토지, 호텔, 상가 할 것 없이 부동산은 지금 꼭지입니다. 조금 빠졌다고 해서 덥석 매수하면 안 되겠죠. 주식 투자 거품 최고치입니다. 요즘 좀 빠졌긴 했지만 주식도 코로나 전에 2,000대에서 놀다가 3,000대로 갑자기 뛰었기 때문에 우량주, 개별주식, 펀드, ETF, ETN 또는 은행의 ELS 채권 플러스 펀드 상품 아예 하지를 마세요. 그 다음에 기타 투자. 자, 거품 불안전합니다. 기타 투자는 뭐냐? 채권도 포함되고요. 금, 은, 원자재, 뭐 원유 이런 것
다 포함되는 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가상화폐 이것도 좀 위험하죠. 특수상품 하지 마세요. 왜? 현금이 제일 좋으니까 현금만 부여하라고 제가 하잖아요. 가장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다. 영원히 부여하라는 게 아니라 사단이 날 때 잡으라 이 말이에요. 원화 달러, 달러도 좋아요. 원화 달러, 적금 예금, 투자 기회 대비 물가 상승.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면 좋겠네요. 부자들, 연예인들 자산 증식 과정을 보면 자, 시세 차익 집중 매도합니다. 여기 보면 주택 수익 뚝, 강남 집부자 자산 이동이 시작됐다라고 나오죠. 시세 차익 거두면 파는 거예요. 연예인들도 많이 팔잖아요. 건물들. 사상 최대 폭락에 미리 대비하는 거야. 매수자가 2에서 5년간 소멸. 지금 매수자가 사라질 이제 그다음부터 사라질 일만 남았어요. 현재부터 심리 꺾였고 가격 부담, 대출 중지, 금리 인상 이런 것 때문에 새 정부가 이제 출범하면 아마 집값이 폭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8년간 집값이 2~5배 뛰었고 이건 절대적.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 비교 GDP 대비 2배, 3배가 비싸요. 우리나라가. 마지막으로 결국은 부동산 폭락이 할 때 바로 부자들이나 연예인들이 집중 매수한다라고 써 있었죠. 자, 부동산 분석, 빅테크 갭을 활용해가지고 빌딩이나 꼬아 빌딩이라든가 강남재 건축을 싹쓸이 하겠죠. 그런 다음에 또 매도하고 이 과정을 겪는 거예요. 위험한 분양과 안전한 분양. 자, 여러분들 주변 시세와 비슷한 것들, 높은 분양가는 하지 마세요. 분양가 밑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수도권과 지방 입지의 외곽인 곳들 하지 마세요. 300세대 미만이나 나홀로 아파트 하지 마세요. 지방, 혁신도시, 기업도시 이런 것들 비인기입니다. 지금이나 하니까 많이 뛰었지. 나중에 문제돼요. 폭락장 분양보다는 10에서 30% 이런 거 폭락장 분양 잘못 받았다가는 10에서 30% 폭락을 한다고요. 분양가에서요. 자, 분양가 상승장에 10에서 40% 급등한 상태로 분양을 하니까 위험한 거예요. 얘들이. X. 자, 안전한 분양은 주변 시세보다 낮은 거. 서울이라든가 3기 신도시나 지역 핵심 지역은 대부분 좋아요. 자, 대단지, 재개발, 연계성도 좋고 지역별 주요 지역, 인기 지역. 자, 폭락장의 분양가가 비슷. 폭락을 해도 얘들은 분양가가 비슷할 거예요. 분양가 밑으로 조금밖에 안 빠져요. 아니면 분양가 위에서 많이 놀 거예요. 결국 하락장에 10%에서 40% 분양가마저 내려가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하락장에 분양을 받으면. 갭투자와 다주택 현황과 문제점. 갭투자는 매매가 하락 시에 전세가도 하락. 그리고 손실 최소화, 매도 전세 손실이 크면 경매 위험을 당하죠. 전세가가 수억 떨어져서 돌려주지 못하니까 경매당하는 거예요. 자본금 손실 우려로 매물이 쏟아져서 집값이 폭락하는 거야. 다주택은 더 심각해요. 다주택은 갭투자 여러 채를 잡은 사람이 다주택이다 보시면 돼요. 집값 하락 시에 주택수만큼 자본금이 손실되고 손실 최소로 하려면 매도를 해야겠죠. 대부분은 갭투자로 했기 때문에 경매 파산. 하락장 동시에 다 떨어지니까 집값이 하락하여 못 버팁니다. 자본금 손실 우려, 매물 쏟아집니다. 집 보면은 지금 뻥하고 터진 핵처럼 쭉 해서 번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름에 다시 폭등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집을 팔 수 있는 기회나 제대로 올 것이냐 하는 점입니다. 부동산 심리가 계속 추락하고 있기 때문에 대선 이후의 흐름이 아주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